그러면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만약에 관측을 하면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될까? 그 이미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첫 번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바로 유클리드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뭐 할 거냐? 유클리드 망원경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유클리드 망원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요 정도를 하고, 8월 29일 날 유클리드 망원경을 직접 연구를 하고 계시는 전문 박사님이 나와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예습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바티칸 궁전에 있는 아테네 학당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분들 많죠. 가운데 왼쪽에 플라톤 자리 잡고 계시고 오른쪽에 아리스토텔레스 자리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어디 있을까요? 유클리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죠? 기하학. 기하학이면은 뭘 가지고 그려야 될까요? 기하학이면은 컴파스, 뭔가 그림을 그리는 도구가 있어야겠죠. 도형을 그리는. 오른쪽 아래에 허리를 굽히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분 무언가를 땅에 대고 칠판에다가 그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컴파스입니다. 이분이 바로 유클리드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geometry, 기하학이죠. 이 기하학이란 무엇인가? 바로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렇게 공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그 정의를 다룬 그 분입니다. 유클리드. 이렇게 기하학이라는 분야를 새로 만든 분이 바로 유클리드인데, 이분의 이름을 딴 망원경이 올라갔습니다. 2023년 7월 1일 새로운 우주망원경이 발사가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를 타고 발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발사가 됐었어요. 러시아 발사체인 소유주호에 실려서 발사가 되기로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유럽 우주국 전 세계가 이제 손절을 하게 되죠. 러시아랑 손절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유럽 우주국에서는 다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랑 발사를 해야 되지? 우리 새로 개발하고 있는 발사체 있잖아. 아리안 6. 거기다 싣고 보내자. 오케이, 좋아. 그래서 아리안 6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리안 6 개발이 지연이 됐습니다. 아직도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발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미션이 어그러질 위험도가 있어가지고 스페이스X와 급하게 계약을 해서 스페이스X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망원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유클리드 망원경이 생긴 거고, 밑에 보시면은 약간 구조 같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아까 우리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서 봤었던 먼 은하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유클리드 망원경은 왜 유클리드 망원경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한번 봐야겠죠. 이게 바로 시공간 아니겠습니까? 이 공간, 과연 우리 우주 초기의 물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암흑물질 때문에 우리 시공간은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우주는 얼마나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 우리 우주의 기하학을 알아보기 위해서 발사된 우주선이 바로 이 유클리드 망원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되게 이름 잘 짓지 않았나요? 우리 물질 분포 알아보고, 우리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지 그 공간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 모든 것들이 기하학이기 때문에 이 기하학을 연구를 하기 위한, 우주 공간을 연구를 하기 위한 적합한 이름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유클리드 망원경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냐? 우리 우주는 저렇게 빛나는 것들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는 거의 70% 가까이가 저 암흑 에너지, 그리고 약 25%에서 27% 가까이가 암흑 물질. 우리가 여태까지 제임스 웹으로 관측을 하고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여러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고 무언가 빛으로 관측을 하는 거는 고작 5%밖에 안 돼요. 그 5%도 다 못 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 저 5%도 못 보는 거 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요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우리 우주의 전체 에너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95%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서 유클리드 망원경이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클리드 망원경은 어디 가서 관측을 하고 있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바로 L2 포인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함께
가서 돌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간 지금쯤 이제 도착을 했죠.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 준비를 했던 것처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도 준비를 할 건데,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저 파란색 궤도예요. 유클리드 망원경이 저 초록색 궤도고 저렇게 헤일로 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2 포인트에 저렇게 많은 천체 망원경들이 가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망원경은 저 오른쪽에 무슨 방어막 있죠? 저 방어막 차단막을 통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 빛을 가리고, 저 반대쪽에다가 당연히 태양광 전지판이 달려있죠. 그다음에 지구 쪽을 항상 향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안테나가 지구 쪽을 항상 향할 수 있도록 저 차단막 쪽이 항상 지구를 향하도록 이제 유클리드 망원경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클리드 망원경의 스펙은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유클리드 망원경 1.2m, 허블 우주망원경 2.4m, 그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6.5m입니다. 이게 저렇게까지 멀리 갔는데 왜 작지? 암흑물질을 보겠다고 하는 놈이 왜 저렇게 작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커요. 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은 멀리서부터 오는 빛을 아주 조그만, 아주 어두운 천지에서 오는 빛도 잘 담아서 멀리 자세히 보겠다라는 게 목표고요. 유클리드 망원경은 목표가 뭐냐면은 서베이예요. 하늘 전체의 모습을 보겠다. 그래서 우주 지도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에 이게 크면은 관측 영역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광각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유클리드 망원경은 목적이 달라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든지 허블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수한 천체를 깊고 자세하게 보는 건데, 유클리드는 하늘 전체를 관측을 많이 빨리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망원경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관측을 할 거냐, 이 영역입니다. 그럼 어디를 관측을 하냐? 그 구역 바깥에 저 위쪽, 그다음에 아래쪽, 그다음에 중간에 구멍 뚫린 부분, 저 부분만 관측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클리드 망원경은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천체를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먼 외부 은하, 바깥에 있는 은하, 위아래를 보면서 바깥에 있는 은하를 관측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하 중심부는 별도 엄청나게 많고 성간먼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구간을 뚫어서 그 너머에 있는 외부 은하를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손해야. 관측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영역에서 빼는 거예요. 노랑이는 뭐예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이렇게 줄가 있는 거 있죠? 유클리드 망원경도 전체적인 서베이를 하는데 어떤 특정 영역은 되게 깊게 볼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 딥필드 봤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딥필드 봤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도 깊게 보는 영역이 있어요. 깊게 보는 영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시면은 왼쪽에 위에 있는 노란색 영역, 여기가 바로 딥필드 노스 영역이고 한 20도 영역을 볼 거예요. 20디그리 스퀘어를 볼 거고, 오른쪽 아래에 제일 긴 거, 그 영역은 딥필드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한 23도 영역을 볼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거는 EDFF라고 해서 화로 자리에 있는 대략 10도 정도의 영역만 딥필드로 관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를 집중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냐? 이전의 기록들과 함께 저 영역들을 깊게 본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기록들과 함께 축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저기를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뭔가 연구를 하려면 기존 연구와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영역들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저 중심부는 별도 너무 많고 저 별들이 나선팔을 따라서 저렇게 많이 있어요. 위아래로 요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자료 보시면 막 위아래로 요렇게 휘어 있는 거 있잖아. 요 영역들은 왜 안 보는 걸까? 그렇죠. 어떤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황도라고 그러는데, 황도면을 따라서 우리 태양계 먼지들이 엄청나게 존재를 합니다. 우리 태양계를 형성하고 남은 먼지들이 영역을 따라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도에 따라서 이 먼지들이 태양빛에 반사가 되면 밝게 빛나요. 지금 은하 자체로 위아래로 밑에서 뻗쳐나오는 빛 보이십니까? 요거 황도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도광에도 당연히 먼 은하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밝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장애물이 많아요. 먼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회색으로 위아래로 칠해져 있는 회색 영역들만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회색으로 표시된 영역들만 이 유클리드 망원경이 관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유클리드 망원경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관측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유클리드 망원경은 어떤 관측 장비를 싣고 있냐라는 게 궁금하죠. 예를 들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적외선 장비가 담겨져 있죠. 그럼 유클리드 망원경은 어떤 관측 장비를 갖고 있냐라고 보면은 이게 유클리드 망원경이 갖고 있는 관측 장비입니다. 두 개가 대표적인 게 담겨 있는데요. 위에 VIS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the Visible Instrument. 이건 뭐냐면은 광학 장비예요. 가시광선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 보는 건데 오른쪽에 Special Feature라고 해서 특징이 뭐가 있냐? Very Sharp Images of Galaxie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은하들, 외부 은하들의 모습을 엄청나게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광학 장비가 담겨져 있다. 광학 장비가 담겨져 있는데 파장은 어디냐? 550에서 900나노미터 정도 되어 있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밑에 36개의 CCD가 있어요. 4K입니다. 36개의 CCD가 있어서 36개의 장비가 다 이어서 한 번에 관측을 한다. 왜? 넓은 영역을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클리드 망원경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넓은 영역을 서베이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36개의 CCD가 갖춰져 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장비가 더 있습니다. 밑에 NISP라고 되어 있어요. Near Infrared Spectrometer and Photometer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근적외선 분광 및 광학 장비예요. 근적외선 분광도 하고 그다음에 빛의 양도 재는 그 장비입니다. 여기서는 0.9 마이크론에서 2 마이크론까지 우리가 봅니다. 적외선으로는 이미지도 보는데 분광도 하는 거예요. 분광이 뭔지 계속 설명드렸죠. 빛의 스펙트럼을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빛의 파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분광 장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분광 장비와 함께 빛의 양을 재는 포토메트리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페셜 피처의 Largest Infrared Field of View of from Space. 여태까지 관측한 적외선 관측 영역 중에 가장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관측을 합니다. 적외선으로 그냥 한꺼번에 많이 찍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몇 개로 찍냐? 16개로 찍는다. 이건 2K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급 초광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름달의 시직경이 0.5도 정도 되거든요. 시직경이라고 하면은 그 끝에서 끝까지 보는 요 각도가 0.5도 정도 되는데 요거는 보름달보다 큰 지역 0.79 한 1.1도 요 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관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보름달에 한 2배 반, 3배 정도 영역을 한꺼번에 쫙쫙쫙쫙 관측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훌륭한 관측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관측 장비로 빛이 들어오면은 빛이 반사가 되면서 저기는 광학 장비죠. 위쪽에 있는 비주얼 장치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래에 있는 NISP 저기는 적외선 관측 장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는데 광학 장비는 어떻게 생겼냐? 아까 CCD가 36개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위에 6개, 아래로 6개 저렇게 총 36개의 CCD가 달려있습니다. 저걸 한 방에 빡빡빡빡빡 찍어내는 거야. 넓은 영역을 쫙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VIS 기기입니다. 비싸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NISP 장비입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CCD가 딱 그렇게 달려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분광 장비도 달려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6개의 CCD가 달려있고 분광 장비도 같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목적은 뭐냐? 아까 임무는 즉 넓은 영역을 관측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는 건데 그럼 왜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는 거냐? 넓은 영역을 왜 관측을 하는 거냐? 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중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주 거대 구조라는 게 있어요. 저 밝은 영역들이 전부 우리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의 모습은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저 먼 때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관측을 하는 거죠. 저렇게 과거의 모습을 관측을 하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 거대 구조는 암흑 물질의 분포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연구를 하기 위한 그 분포와 그 진화 그리고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 코스믹 웹이라고 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모습을 관측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우주 최고의 난제 중에 하나인 암흑물질의 분포에 대한 연구를 관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력렌즈 현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중력렌즈 현상들이 다 보이시죠? 한 개의 천체가 저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저 앞에 암흑물질 때문에 저 천체로부터 나오는 빛이 휘어서 저렇게 여러 개로 보이는 건데 암흑물질은 빛과 그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중력으로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을 찾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중력을 이용을 해야 돼요. 저 가운데 휘어지는 부분이 암흑물질이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먼 곳에 있는 은하를 찍음으로써 중력렌즈 현상을 찾아내고 저런 식으로 펼쳐진 중력렌즈 현상을 관측을 함으로써 저곳에 얼마만큼의 암흑물질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암흑물질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측을 하다 보면 지도를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먼 우주를 관측을 했어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이렇게 찍으면은 암흑물질이 저렇게 분포가 되고 저 암흑물질들이 저렇게 돌려봤을 때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것들이 암흑물질의 분포라고 본다면은 이전 먼 우주에서 형성이 된 암흑물질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암흑물질들이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지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측 장비가 유클리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또 하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이지 않는 우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던 게 뭐였죠? 암흑에너지입니다. 바로 그 암흑에너지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의 전체 에너지 중에 70%를 차지를 하고 있었다는 그 암흑에너지, 현재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 이후에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에너지로 우리가 추측은 하고 있어요. 우리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암흑에너지가 발전을 해왔는지, 과연 진짜로 암흑에너지 때문에 우주 팽창이 빨라지고 있는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관측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기존의 관측 자료들과 비교도 해보고 이번에 더 넓은 영역을 보면서 더 자료가 쌓이게 되면 우리 우주가 진짜로 팽창을 하고 있나? 더 빨리 팽창을 하고 있나? 그다음에 암흑물질의 분포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유클리드 망원경은 지금 상태로는 6년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연료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에 탑재된 연료가 아마 6년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우리 10년 쓴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20년 쓸 수 있게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도 앞으로 남은 수명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6년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만약에 관측을 하면 어떤 식으로 관측이 될까? 그 이미지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죠? 첫 번째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테스트 이미지예요. 이 테스트 이미지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테스트 이미지입니다. 왼쪽이 VIS, 그러니까 가시광선으로 본 영역이고 오른쪽이 적외선이에요. 오른쪽이 적외선 영역인데 이 적외선 영역의 관측은 이미지도 찍지만 스펙트럼도 관측을 한다고 그랬죠. 딱 사진을 찍었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전에 보여드렸던 빨간색 오른쪽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이 이미지 뒤로 스펙트럼들이 쫙 있어. 이 스펙트럼의 이미지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 다음 장. 이 NISP의 바로 그리즘 모드입니다. GRISM 모드인데 그래서 이게 화면이 깨진 게 아니에요. 이 한 줄 한 줄 전부 별이고 은하이고 천체인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빛 한 줄 한 줄 모두 별빛 또는 은하에서 나오는 빛이 파장별로 갈라진 거예요. 지금 이 테스트 관측은 적외선으로는 한 100초 정도 관측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의 모습도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장 주시면요. 유클리드 망원경, 이게 VIS 모드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망원경의 장비들은 다 모노입니다. 모노. 다시 말해서 흑백이에요.
그리고 VIS는 36개의 CCD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왼쪽에 있는 게 그 36개의 CCD에 찍힌 모습이에요. 살짝 찍은 건데도 은하의 반짝이는 천체들이 매우 선명하게 찍혀 있고요. VIS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려고 566초 동안 빛을 모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은하의 모습들, 외부 은하의 분포들 한 100억 년 정도 그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걸로 유클리드 망원경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칼라로 안 찍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칼라로 찍을 이유가 없습니다. 칼라로 찍으면은 나중에 후처리를 하기가 더 어렵고요. 장비를 더 많이 싣고 가야 되고요. 프로그램들이 더 복잡해집니다. 칼라를 입히는 거는 나중에 후처리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칼라로 촬영을 하지 않아요. 네, 요 아까 CCD 36개 중에 지금 네모칸 있죠? 저 네모칸 하나가 4개 부분 CCD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칸을 확대를 해서 보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6개의 시범 촬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만 찍은 건데도 이렇게 진짜 잘 나와 있다. 이렇게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칸, 왼쪽에 지금 하얀색으로 확대되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넓은 거예요. 진짜 넓은 영역을 찍는 거고, 요건 적외선. 적외선은 아까 16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16개 중에 지금 왼쪽에 하얗게 네모칸으로 보인 게 오른쪽에 있는 확대된 이미지인데, 요거는 색깔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르게 준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이번의 이미지는 약 0.9 마이크론에서 1.1 마이크론 정도의 근적외선 파장 속에 있는 필터가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필터 중에 하나의 필터를 테스트 해본 거예요. 요거는 100초만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크기가 보름달 크기의 겨우 4분의 1 정도 넓이의 우주 공간만 담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별들과 은하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에 보면 찍 줄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쵸? 저거는 중력 렌즈가 아니라 잘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후처리로 저런 것들은 조금씩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간들은 인공적으로 오류가 생겼든지 아니면은 주위에 다른 빛들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영향 때문에 인공적으로 생긴 빛이기 때문에 기스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하고 나중에 관측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서베이한 결과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처럼 매번 이렇게 줄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천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특징인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구조, 그다음에 물질의 분포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한 자료들을 2번 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5년인가 하고 2027년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유클리드 망원경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